자, 76페이지 거기 탕평정치의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조와 누구 얘기 물어보는 거냐면 이제 정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영조는 서로 애들이 끊임없이 난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탕평정치를 피고 싶지만 그렇게 탕평정치를 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영조는 그래도 탕평정치를 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조의 정책 꼭 기억해야 됩니다. 궁당 정치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영조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조에 대한 얘기해요. 자, 거기 보자. 영조의 탕평정치. 거기 보면 얘들아 탕평정치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무슨 파를 등용했대, 얘들아. 무슨 파를 등용했대? 탕평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얘들아 뭐 안 하는 애들을 등용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도 뭐 안 하려고 하는 애들. 그나마 그래도 그 극단적으로 노론이니 소론이니 막 이러면서 싸움질 좀 안 하려고 왕의 뜻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애들을 좀 국정에 운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얘들아 이 탕평 분당 정치가 나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학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니 연대니 고대니 이런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서원 출신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던 우리가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원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없애버려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양반한테 반발을 사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가시면 무슨 법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무슨 법? 균형법인데 이거 먼저 하나 써. 이거 뭐가 있냐면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 때문에도 되게 많이 싸웠지. 그치?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맡으면 자기네 편을 되게 많이 올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뭐 했냐면 축소.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전 자리 가지고 좀 제발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상사를 추천할 수 있거든요. 이 상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추천권. 이 상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무슨 법? 균형법 실시했습니다. 무슨 법 실시했다고요? 네, 균형법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문고라는 걸 만들어서 백성이 억울하면 신문고를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영조는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사도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가 죽었죠. 그죠? 그리고 그 자기의 손자인 정조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 정조가 왕을 되게 오래 해요. 선조처럼 왕을 되게 오래 하는데 나중에 되면 처음에 중간까지는 참 잘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 인조처럼 또 젊은 그 너희들 나이 또래 그 왕비를 또 맞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고 예뻤겠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외척들 있죠. 그 외척들을 막 등용하고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영조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또 누구를 등용하기 시작하냐면 외척들을 등용해서 그 마지막에 가면 뭘 많이 등용하게 된다고요. 외척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용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려면 영조에 빌붙어 있던 이 외척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뭘 제거했다 얘들아. 외척들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얘들아.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줄 쳐봐. 노론과 소론과 남인 등의 세력을 뭐 하려고 했다 얘들아. 균형을.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규장각. 이 규장각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종이 국가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바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죠? 지편전 만들었다 그랬지, 그치? 정조는 뭘 만든 거예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 박제가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유득공이라든지 정약용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 박지원이라든지 박제가 이런 애들이 다 그 서원 출신인데
그런 애들을 이제 등용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규장각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거기 밑에 또 하나 뭐 있니 얘들아? 촉에 뭐라고 돼 있어? 이 촉의 분신제가 뭐냐면 있잖아. 이미 나는 과거 시험을 봐서 뭐가 됐어? 관료가 됐어. 관료가 돼서 나 한 몇 년 동안 관료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재교육시킬 때 어떻게 되겠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네 이제 분단 갖고 좀 싸우지도 말고 좀 국가에다가 뭐 이렇게 좀 잘하고 왕한테 나한테 좀 충성 좀 하고 이러면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초계 문신제라고 해서 재교육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대전회통. 이 대전회통이라는 뭘 만드는 거냐면 법전을 만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얘들아 우리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게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다고 그랬지? 경국대전이죠. 그러니까 경국대전도 있고 막 속대전도 있고 그래갖고 막 법전이 여러 개예요. 법전이 여러 개니까 여러분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경국대전도 봐야 되고 속대전도 막 여러 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냐면 정조가 야 하나로 다 어떻게 해라? 하나로 다 모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장각 애들이 하나로 이걸 어떻게 한 거죠?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전을 피려면 뭐만 피면 되는 거예요? 대전회통만 피면 되는 겁니다. 대전회통이라는 것으로 이제 법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장용영.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왕을 경호하는 어떤 그런 부대입니다. 효종이 북벌론을 하기 위해서 북벌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영청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많이 육성했는데 그 어영청이 소론의 군사적 기반이 됐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오군영들은 노론 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놈이 없어. 믿을 놈이 저 군사가 나에게 오히려 칼을 내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오군영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내가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호하게 만들어야겠다. 친위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군영 숫자보다 이 장용영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장용이라는 분명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묘총이 뭐라 그랬어요?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로부터 당신이 벗어나야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 우리 어디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똑같은 거야. 야, 우리 한양에 있지 말자. 노론이 많은 이 한양에 있지 말고 우리 어디로 가자, 얘들아? 수원으로 가자, 수원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아예 옮기면서 그 노론의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수원, 화성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밑에 가시면 서얼에 대한 차별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규장각의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누굴 쓰기 시작했냐면 서얼들을 쓰는 거예요. 서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박제가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재능을 여기서 펼쳐라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서울은 문과에 응시를 못하게 돼 있잖아. 관료를 못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와서 관료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네들의 한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좀 해줬다.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뭐 해줬다고 돼 있어요, 얘들아? 해제했다. 이게 뭐냐면 신의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뭐라고 부른다고? 네, 신의 통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 경제를 내가 뭐라 했어요?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금난 정권을 강화시키면 시장 경제가 위축되는 거라 그랬지, 그치? 얘기 안 했었나? 했었죠? 자, 여러분 금난 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죠, 금한다. 그치? 금해. 뭘 금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알았지? 그러니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니까 신발 장사. 내가 종로에서 신발 장사는 나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런 권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없어졌으니 신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금 난전권이라는 걸 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조와 정조의 정책은 시험 문제에서 되게 가장 잘 나오는 정책들이니까 특히 수능 시험 문제들 이런 데서도 잘 다루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밑에 의의를 줄쳐보세요. 의의를 줄치면 분당 간 대립을 뭐하시켰어 얘들아? 완화시킨 거야.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 분당 간 대립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계로 가보자. 한계로 가면 구간 개인의 역량에 뭐 했다고 돼 있어 얘들아? 그죠 얘들아? 거기다가 얘들아 이것도 같이 써야 돼요. 이것도 뭘 같이 써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분당 정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분당 정치를 뭐하지 못했어 얘들아? 뭐하지 못했어? 해체시키지는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분당 정치를 해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분당을 해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알았지? 분당 간 대립을 완화시켰지만 분당 정치를 뭐 해체시키거나 이러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강력한 왕권으로 영조와 정조가 강력한 왕권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싸우면 죽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조가 죽었잖아요. 정조가 독살당하면서 죽으면서 여러분 순종,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 여러분 이 철종은요 강화도에서 나무 캐면서 살던 애예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거 지게에다 메고 시장에다 팔던 강화도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조가 어린 왕이 갑자기 정조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어린 왕이 되자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득세하기 시작했겠니? 얘들아 뭐가 득세하기 시작했니? 외척들이 다시 득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외척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정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슨 정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치? 세조 정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어린 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있냐면 안동 김씨 일파와 풍양 조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비변사라는 것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얘네들이 국가를 운영하기가 쉬워지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비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비변사의 기능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치적으로도 얘네들이 이걸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도 더욱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내가 강화해야 되겠구나 할 때 뭘 없앨 수밖에 없는 거죠. 비변사를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 자, 김씨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풍양 조씨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국무총리 이럴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김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얘네들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얘네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주고 간직 사는 거예요.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는 깨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모이면 다 친척인데 모이면 다 안동김씨인데 삼촌 욕할 거야? 알았지? 다 같이 해먹는 거야. 그냥 다 같이 해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양반들은 쟤네들한테 뭘 보여줘야 돼 얘들아? 돈을 줘야지 관료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매간 매직을 하게 되면 얘들아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탐관오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탐관오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탐관오리가 나오는 거고요. 탐관오리가 나오니까 얘네들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관직을 샀는데 그럼 내가 와서 나는 청렴한 관리가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의 문란을 일으키는 거냐면 삼정의 문란이라는 걸 일으키는 거야. 삼정의 뭘 일으키는 거라고? 문란 이렇게 해갖고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있나요? 자, 삼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정이에요. 전정. 자, 전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땅에서 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땅세인데 얘들아 땅세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영정법에 의해서 1결당 4도에서 6도만 거두면 되지 그치? 근데 얘들아 4도만 6도만 거두면 내가 삥땅 못 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희가 4도 6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아니야 너 4도 6도 내면 안 돼. 6도 내면 안 돼. 너 더 내야 돼. 너 12도, 12도, 막 13도 내야 돼. 아니 제가 왜 13도 됩니까? 야 임마 운송하다가 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쥐가 파먹을 수도 있는 거고 임마 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거 네가 다 내야 돼 이러면서 없는 뭐가 부과되는 거야 얘들아. 없는 무슨 세가 부과되는 거야? 부가세가 부담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궁정. 여러분 궁정은 또 뭐 하면 돼 얘들아? 영정조 때 못했는데 그 전에 해먹던 거 있잖아. 영정조 때는 못했지만 그 전에 해먹던 방법 있잖아. 뭐야? 백골진포, 황구청정 이렇게 옛날부터 삥땅 쳐먹던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써먹으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환곡이라고 있습니다. 환곡. 이 환곡은 뭘 하는 거냐면 빈민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있는 돈입니다. 쌀입니다. 쌀. 그러니까 봄에 깎아주고 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데 아주 절이라든지 무이자로 갚아줘야지 얘네들이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게 고리대로 바뀐단 말이야. 뭘로 바뀐다고? 고리대로. 그렇지? 어떻게 하냐면 고리대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야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쌀 가만히 해 모래 반 쌀 반 줍니다. 그럼 받을 때 열받겠지 그치? 그래놓고 막 10배 이렇게 막 폭리를 막 취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한국 빌리겠어 안 빌리겠어? 안 빌리지? 그러면 이방 형방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에다가 쌀을 싣고 있잖아. 집집마다 하나씩 던져요. 축축 던지고 너네 빌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이 살을 하는 거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져도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열받는데 뭐라도 일으키고 봐야 되겠니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세도 정치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뭘 일으킬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뭘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 공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슨 난이 일어나게 되냐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홍경래의 난은 거기 줄쳐봐 얘들아. EBS 교재 줄치면 거기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뭐에서 일어난 거라고 얘들아? 평안도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호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되게 심하지, 그치? 우린 서울, 인천 사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호남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평안도 사람들도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들 평안도 그리고 여러분 평안도라는 어떤 차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지배층의 어떤 수탈 이런 것들이 같이 뭉치면서 이 홍경래의 난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정계과정에서 거기 줄쳐봐 얘들아. 홍경래 그 다음에 신흥 상공업 세력 광산 노동자 빈농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아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으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홍경래의 난인데 이 홍경래의 난은 그래도 무슨 지역에서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그냥 무슨 지역에서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임술농민 봉기라는 게 있어요. 임술농민 뭐가 있다고요? 자, 임술농민 봉기 있는데 이게 여러분 1862년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에 연도가 붙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얘기예요. 전국으로.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가 어디로 확산되었다 얘들아? 어디로 확산되었다? 전국. 그러면 여러분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배층들은. 그죠?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됐구나.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사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오는 흥선대원군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온다고? 흥선대원군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얘들아 거기 EBS 교재
거기 봐봐. 정부의 대책. 정부의 대책 찾았어? 맨 마지막 4번. 정부의 대책 찾았습니까? 네.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했으나 미봉책에 뭐 했다? 불과했다. 그리고 얘들아 그 밑에 자료 플러스를 봐봐. 자료 플러스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거기 안핵사 박규수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안핵사라는 직책이 뭐냐면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면 이 원인을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가는데 그 밑에 줄 쳐봅시다. 박규수는 진주 농민 봉기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 특히 황곡의 문란에 있었음을 지적하였고 그 해결 방안으로 삼정의 개혁을 담당할 관청의 설립을 뭐하였다? 건의했다. 그래서 얘들아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여러분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얘네들이 바뀌어야 해결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해결사로 누가 나타나는 거냐? 흥선대원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왕권을 강화하려면 비변사를 어떻게 하고 없애서 얘네들을 추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을 추출하고 나서 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거기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거기다가 EBS 92페이지와 연결해서 공부하기. EBS 92페이지와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럼 92페이지로 넘겨봐. 92페이지. 92페이지로 넘기면 거기 2번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나옵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77페이지 세도정치를 이해를 해야 흥선대원군이 왜 이런 개혁정책을 피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